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웰 아키텍티드 설계 원칙 파트 3 안전성. 안녕하세요, 홍수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웰 아키텍티드 안정성 설계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성의 개념, 클라우드와 안정성, 안정성을 위한 웰 아키텍티드 설계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정성의 개념. 새 노트북을 열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브라우저를 클릭하면 팍! 게임을 열면 씽! 화면은 쨍! 뭐라 말할 것 없는 기분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리저리 들고 다니다 보면 뭘 실행해도 느릿느릿. 펜은 쉬 하고 돌아가고 이윽고 파란 화면에 새로 나온 운영체제는 한참 있다 반응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컴퓨터도 늙는다는 걸? 컴퓨터를 구성하는 부품들은 저마다 수명이 있고요. 운 좋으면 수명보다 오래 쓰기도 하고요. 웰 아키텍티드 안정성 설계 원칙을 말씀드리기 전에 안정성에 관련된 전제를 말씀드려야겠네요. 모든 IT 장치는 고장난다는 전제입니다. 전기 비트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전송하는 모든 장비는요, 저마다 수명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고장납니다. 장인이 땀 흘려가며 만든 명품도 아니라서요, 장비에 꼽혀 있는 부품들이 얼마나 오래 작동할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준비에 실패한다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얘기인데요. IT를 하는 사람들의 숙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잘 돌아가는 건 기본이고요. 하지만 이게 멈추면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IT 서비스는 언젠가는 고장날 장비에서 가동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IT 서비스를 잘 설계해야 됩니다. 클라우드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 또한 준비하고 일이 터지면 실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성은 예상치 못한 장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IT 서비스를 다시 가동하고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통해 서비스를 재가동하고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안정성의 개념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가용성을 살펴봤습니다. 가용성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하면, 안정성은 일단 장애가 발생했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얼마나 빨리, 어느 수준까지 복구할까에 관한 계획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축할 때 안정성 수준을 정하는 지표로 RTO와 RPO를 사용합니다. RTO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RTO는 리커버리 타임 오브젝트, 복구 목표 시간입니다. 장애가 발생해서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얼마 만에 서비스를 재개할 것인가에 관한 복구 목표 시간입니다. RTO는 IT 서비스의 설계 단계에서 정합니다. 주로 시간으로 표현하지만 실제 정하는 것은 목표 시간 안에 복구하기 위한 IT 자원 투자 규모이기 때문이죠. 만약 RTO를 0에 가깝게 정하면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실시간에 가깝게 서비스를 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나 재해의 범위가 어떤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시간에 가깝게 서비스를 재개하려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다른 데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 요청을 이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결정이죠. RTO 수준을 높게 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RTO를 제로에 가깝게 정한다는 것은 많은 IT 투자를 감수해야 할 만큼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RPO를 살펴보죠. RPO는 리커버리 포인트 오브젝트, 복구 지점 목표입니다. 복구 시점 목표라고도 합니다. RTO가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면 RPO는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얼마간의 데이터를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지 정하는 것이 RPO입니다. RPO는 데이터의 사본을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본 조정서와 똑같은 장비를 하나 더 만들어서 데이터가 생성되거나 변경되면요, 이걸 그대로 복제하는 방식이 있고요. 일정 주기로 데이터를 복사해서 저장하는 방식, 백업이 있습니다.
복제 방식에는 동기식과 비동기식 복제가 있습니다. 동기식은 원본 데이터를 복제본으로 전송해서 저장하는 시간차, 지연 시간이 RPO가 되도록 하고요. 비동기식의 경우 복제하도록 설정해 놓은 시간 간격, 일정한 시간 간격이 RPO가 됩니다. 백업 방식은 사본을 만드는 주기가 RPO입니다. 복제 방식은 원본 저장소와 같은 장비를 하나 더 준비해야 합니다. 동기식으로 복제할 경우에는 두 장비 간 빠른 네트워크 회선도 확보해야 합니다. 백업 방식은 사본을 생성하는 소프트웨어와 서버, 그리고 사본을 저장할 매체만 필요하기 때문에 복제 방식에 비해 적은 투자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업은 원본 데이터 저장소의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주 하기 힘들고요. 결국 RTO와 유사하게 데이터 손실 기간을 정하는 것은 투자 규모를 정하는 것과 이어집니다.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안정성 수준을 정한다는 것은 복구를 위해 얼마를 투자할 수 있느냐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안정성.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안정성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클라우드는 안정성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을 줍니다. 온프라미스를 구축할 때 일정 수준의 RTO와 RPO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IT 투자를 정해야만 했습니다. 높은 안정성이 필요한 서비스는 거의 2배의 투자를 통해 DR 사이트를 구축해야 했고요.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안정성 수준을 낮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온프레미스에서와는 달리 다양한 RTO와 RPO 수준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언제든지 신속하게 자원을 생성할 수 있고요. 자원 생성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용량을 언제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서비스의 생존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사용자 요구를 유연하게 구현해낼 수 있게 합니다. 온프레미스에서는 하냐, 마냐 하는 결정이 클라우드에서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클라우드를 통해 안정성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는 환경은 사내 데이터 센터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웨스트 리전에서 프로덕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이스트 리전의 DR 사이트를 운영 중인 시나리오입니다. DR 사이트는 편의상 보조 사이트라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수준은 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백업으로 안정성을 구현한 예시입니다. 사내 데이터 센터에서 백업 서버를 통해 백업본을 생성하고 이 백업본을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이스트 리전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솟아납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웨스트 리전에서 백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백업본을 저장합니다. 저장된 백업본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DR 복제를 통해 이스트 리전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솟아냅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보조 사이트인 이스트 리전의 저장소에서 백업본을 가져와서 주 사이트에서 복구합니다. 이때 RTO는 장애나 재해 발생 시점부터 이스트 리전에서 백업본을 가져와서 주 사이트에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RPO는 주 사이트에서 수행되는 백업의 주기입니다. 하루마다 백업하는데 만약 장애가 백업하고 1시간 만에 발생했으면 RPO는 1시간 전에 데이터가 되겠지만 백업하고도 20시간 뒤 장애가 발생했으면 20시간 전 데이터가 RPO가 됩니다. RPO의 최대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 수준은 사내 데이터 센터에서는 백업 서버, 이스트 리전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저장 용량 요금이 투자 비용이고 웨스트 리전에서는 백업 서비스, 오브젝트 스토리지 저장 용량 요금이 투자 비용입니다. 다음 단계는 콜드 DR 사이트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기존 온프레미스에서는 볼 수 없는 클라우드에서만 가능한 모델인데요. 콜드라고 표현한 이유는 동일한 가상머신을 DR 사이트에 구성하지만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 콜드라고 합니다. 켜놓고 대기하면 웜 사이트가 되겠죠. 사내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VM 마이그레이션을 이용해 이스트 리전의 버추얼 서버로 복제합니다. 웨스트 리전에서는 버추얼 서버의 커스텀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 이미지를 이스트 리전으로 복사한 후 이 이미지로 벌추얼 서버를 생성합니다. 벌추얼 서버를 만들 때 웹과 와스는 주 사이트의 운영 서버의 용량과 유사한 서버 타입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지시켜 놓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주 사이트 용량보다 작은 서버 타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 사이트 데이터베이스와 보조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간의 비동기식 복제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GSLB를 사내 데이터 센터와 이스트 리전 간에 배치하고요.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과 헬스 체크를 설정해 둡니다. 웨스트 리전과 이스트 리전 사이에도 GSLB를 동일하게 구현을 합니다. 이스트 리전의 벌추얼 서버가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 요청은 주 사이트로 향합니다. 주 사이트에 장애나 재해가 발생하면 관리자는 정지해 놓은 보조 사이트의 웹, 와스를 다시 시작하고 데이터베이스나 서버 타입을 큰 용량으로 올립니다. GSLB는 주 사이트의 상태 체크에 실패하고 보조 사이트의 서버가 살아났기 때문에 사용자 요청을 이스트 리전의 서버의 IP로 전환합니다. 만약 보조 사이트의 인터넷 접점, 여기에서는 웹서버인데 접점이 살아있다면 GSLB에서 직접 모든 요청이 이스트 리전으로 가도록 전환합니다. 2단계의 RTO는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관리자가 장애를 인지하고 보조 사이트의 벌추얼 서버를 시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관리자가 장애를 10분 이내에 인지한다면 전체 조치 시간은 30분을 넘지 않을 겁니다. RPO는 주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스트 리전의 데이터베이스로 복제할 때 생기는 지연 시간 또는 주기가 될 겁니다. 이는 복제 정책과 네트워크 대역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비교적 데이터 유실은 적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온프레미스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필요한 때 신속하게 서버를 가동시킬 수 있는 클라우드의 장점을 이용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DR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뒤 설명할 웜 DR 사이트 구성에 비해 RTO 수준이 낮을 수는 있어도 비교적 적은 투자로 상당히 향상된 RTO와 RPO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웜 DR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콜드 DR 사이트와 웜 DR 사이트의 차이는 보조 사이트에 벌추얼 서버를 배포하고 꺼두지 않고 가동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델은 온프레미스의 DR과 같습니다. 여기에 클라우드 특성을 가미하면 벌추얼 서버의 용량을 굳이 주 사이트와 같은 서버 타입으로 프로비저닝 하지 않고 작은 서버 타입으로 배포해 놓는 것입니다. 서버를 꺼놨다 다시 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하면 원래 필요했던 서버 타입으로 용량을 키웁니다. 물론 이것조차 마음에 안 들면 벌추얼 서버의 용량을 운영하는 용량 그대로 배포해서 GSLB 요청 전환만으로 바로 서비스를 전환해도 됩니다. 이 웜 DR 사이트의 RTO는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GSLB를 전환하는 데 드는 시간이 전부입니다. RTO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지연 시간이고요. 거의 실시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계는 앞선 두 설계보다 DR 사이트를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높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상에서 이렇게 DR을 구성해서 유지할 경우 온프레미스에 비해 갖는 이익이 큽니다. DR은 재해가 발생해야 서비스가 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를 위해 가동되는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그런데 비용은 주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만큼이나 듭니다. 클라우드에서 DR을 구현하게 되면요, 초기 자산 투자를 줄일 수 있고 운영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용 투자는 크지만 RTO와 RPO 수준을 높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을 위한 웰 아키텍티드 설계 원칙. 지금부터 안정성 설계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계 원칙은 기능을 분산하고 이중화해서 복원력과 가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의 서버에 많은 소프트웨어와 기능을 탑재해 놓으면 서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복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3개의 기능이 탑재된 한 대의 서버를 백업하는 시간과 하나의 기능이 탑재된 3대의 서버를 백업할 때 백업 시간은 3대의 서버가 짧습니다. 복구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용량 서버 이미지 하나를 복제하는 것보다 저용량 서버 이미지 3개가 복제 시간이 더 짧습니다. 가상머신 하나를 복구하는 데 드는 시간 차이가 얼마나 되겠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장애가 발생하면 1분 1초가 아쉽습니다. 3계층의 이중화 구조로 된 서비스는 10개 내외의 서버로 구성되는데 각 서버의 이런 시간을 줄이면 적지 않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버에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의 구조가 단순할수록 복구에 소요되는 복잡도가 감소해서 복원력을 높입니다. 장애나 재해는 불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히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해서 운영 인력만으로 서비스를 신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복잡도가 높으면 실패할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단일 장애 지점도 방지해야 합니다. 하나의 전체 서비스상에서 하나의 서버 장애가 전체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는 걸 막으려면 될 수 있으면 이중화하거나 가용성이 높은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일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서버를 복구할 수 있게 기능을 분산하고 이중화해서 전체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둘째 설계 원칙은 모든 자원을 백업하는 것입니다. 버추얼 서버 커스텀 이미지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버추얼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커스텀 이미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보안 침해로 혹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버가 멈출 수 있습니다. 평소에 커스텀 이미지를 관리해 놓았다면 서비스를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커스텀 이미지로 버추얼 서버를 생성하고 기존 버추얼 서버의 리저브드 IP를 새로운 서버로 옮기면 쉽게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백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버추얼 서버는 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업 서비스를 통해 버추얼 서버를 정기적으로 백업할 수 있습니다. 저장소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는 백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백업본은 오브젝트 스토리에 저장되며 백업 시간 및 보관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스토리지에서도 스냅샷을 통해 백업할 수 있습니다. 파일 스토리지에서는 프로비저닝된 용량 중 일정 비율을 스냅샷 용량으로 지정해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스냅샷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스냅샷을 수행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는 버전 관리와 복제본을 통해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우선 여러 개의 버전을 생성해서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객체가 손상, 유실되었을 때의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리전에 리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해서 주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복제된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설계 원칙은 템플릿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복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자원을 재배포하는 작업을 템플릿으로 구성해서 자동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콘솔 작업은 직관적이고 쉽지만 복잡한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때 시간이 걸리고 수작업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버추얼 서버 생성 작업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으면 몇 번의 트리거만으로도 신속하게 배포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CLI와 오픈 API를 통해서 자원 생성, 수정, 삭제를 스크립트화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픈 API를 통해 오토 스케일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설계 원칙은 여러 가용 영역에 자원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이전 가용성 설계 원칙 강의에서 가용성 고려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수준 장애, 호스트 장애, 정기 유지 보수 등은 사용자 관점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준비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첫째 데이터 센터 수준의 장애나 재해는 앞에 DR 준비 단계에서 살펴봤고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한 준비로 가장 간단하게 가용 영역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용 영역은 리전 내에서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면서 고속의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집합입니다.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가용 영역의 장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 가용 영역에서 호스트 수준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혹은 물리계층이나 하이퍼바이저 수준의 유지보수가 있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영역에서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 설계 원칙은 게임데이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장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RTO와 RPO 수준을 정하고 아키텍처를 설계했더라도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운영되는 동안 서비스의 성능을 높이거나 오류를 수정하는 등 여러 이유로 구성 변경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당초 설계해 놓은 복구 절차에 이러한 변경이 반영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고 대응 조치에 신경 쓸 만큼 시스템 운영자는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전반에 걸쳐 진행된 수정 사항을 세세하게 다 체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해야 되는 임무는 여전히 운영자의 업무 리스트에 살아 있습니다. 게임 데이를 정해서 수행하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장애나 재해를 실제로 일으킬 수는 없으니 게임입니다. 업무가 집중되지 않은 날을 정해서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복구를 실행해봐야 영향을 미치는 구성 변경을 발견하고 복구 절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학습 정리. 이번 강의에서는 안정성 설계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수준의 안정성 수준에 맞춰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콜드DR과 웜DR 사이트를 설계하는 방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성을 위한 웰 아키텍트 설계 원칙도 살펴봤습니다. 기능을 분산하고 이중화해서 복원력과 가용성을 높이는 설계를 확인했고, 안정성을 위한 원칙도 살펴봤습니다. 모든 자원을 백업합니다. 템플릿으로 자동화합니다. 가용 영역의 자원을 분산하고요. 주기적으로 복구를 테스트합니다. 이상으로 웰 아키텍티드 안정성 설계 원칙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셔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